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시다 보면 디자인 패턴들에 대해서도 배우시게 될 거예요.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으려고 어렵게 공부해서 각각을 어떻게 코딩하면 되는지는 외우더라도 이런 패턴들이 실제 코딩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뭐에 쓰는 건지는 정작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수업 자료 중에서 이해를 돕고자 예시를 들어주지만 그 예시들이 실전과는 동떨어진 부분들이 많아서 정작 코딩할 때는 쓰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리즈에서는 이런 디자인 패턴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하나 알려드리되 가능한 실전에 가까운 예시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실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다만 이 영상을 보시려면 객체 지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생성자나 상속, 인터페이스 등 객체 지향 개념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먼저 보시면 좋을 거예요. 어렴풋이만 아시는 분들 위해서 이 객체 지향 요소들에 대해서도 중간중간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 디자인 패턴들을 다룰 거고요. 언어는 자바를 사용해서 진행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간단하지만 중요하고 또 유용한 싱글턴 패턴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이 소프트웨어를 만들다 보면 어떤 클래스의 객체가 해당 프로세스 내에서 딱 하나만 만들어져 있어야 할 때가 있어요. 사용자가 여러분이 만든 앱을 사용하는데 세팅에서 다크모드를 설정해 놓으면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더라도 이 다크모드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야겠죠. 어떤 페이지에 있든 이 세팅을 관리하는 객체는 반드시 같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객체가 하나만 만들어지도록 해야겠죠.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세팅이란 클래스에서 이처럼 다크모드 여부와 폰트 사이즈를 이처럼 설정하고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페이지마다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죠. First 페이지에서 이 함수를 사용하면 세팅스 객체의 설정들을 변경하고 그 내용들을 출력해요. Second 페이지 클래스에도 세팅을 추적한 함수를 만들고 이처럼 메인에서 차례로 실행해보면 First 페이지에서 변경한 내용들이 Second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은 걸 볼 수 있죠. 이 settings와 이 settings는 이처럼 각각 새로 생성되어 넣어진 서로 다른 객체이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싱글턴이 사용되는 거예요. 이 settings 클래스를 변경시켜 볼게요. 먼저 생성자를 private을 만듭니다. 그럼 다른 클래스에서 이렇게 new로 생성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static으로 클래스 자기 자신인 settings 타입의 객체를 하나 더요. 클래스 안에 스태틱이 아닌 변수나 메소드들은 객체가 생성될 때마다 메모리의 공간을 새로 차지하지만 스태틱으로 선언된 것들은 객체가 얼마나 만들어지든 메모리에 지정된 공간에 딱 하나만 존재하게 돼요. 컴파일 할 때부터 이 요소가 차지할 메모리 용량을 이미 알 수 있도록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동적 요소들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스태틱, 정적 요소라고 불리는 거죠. 정적 변수 settings를 만들었고 이번엔 정적 메소드 get settings를 만들게요.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settings는 처음에 널로 초기화되어 있죠. 아직 그 상태라면, 즉 다른 곳에서 이 get settings 메소드를 실행하기 전이라면 이처럼 settings 객체를 선언해서 이 변수에 넣어주고 어디선가 get settings를 이미 실행해서 settings가 만들어진 상태라면 그걸 그대로 반환해주면 되는 거죠. first 페이지와 second 페이지에서 settings 변수의 값을 넣는 부분을 이렇게 변경해 줄게요. static 메소드는 이미 메모리의 정적 공간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객체를 new로 생성하지 않고도 이처럼 클래스에서 바로 불러낼 수 있어요. 자, 이제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해보면 first 페이지에서 변경 세팅이 second 페이지에서 그대로 출력된 모습을 볼 수 있죠. first 페이지에서 이 정적 settings의 값을 넣었고 second 페이지는 이걸 그대로 가져다 쓰기 때문이에요. 기똥차죠? 이제 페이지를 몇 개를 만들든 세팅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냥 정적 변수들 쓰지 왜 싱글턴을 쓸까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인터페이스의 사용이나 레이지 로딩 등 싱글턴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인 싱글턴 코드를 보여드렸는데 이렇게만 작성하면 멀티스레드 환경 등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소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싱글턴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언어마다 검색해보시면 좋은 자료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전략 패턴이라고도 불리는 스트레라지 패턴이에요. 이런 검색 화면을 만든다고 다음은 전략 패턴이라고도 불리는 스트레라지 패턴이에요. 이런 검색 화면을 만든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버튼들 중 하나를 눌러서 모드를 설정하고 선택된 모드에 따라서 이 검색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되는 검색의 방식이 결정되도록 하는 거예요. 즉 프로그램 실행 중 모드가 바뀔 때마다 검색이 이루어지는 방식, 즉 전략이 수정된다는 거죠. 버튼들이 각각 이 메소드들을 실행한다고 가정하고 패턴 활용 없이 단순하게 짜볼게요. 우선 현재 어떤 모드가 선택되어 있는지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값을 넣어둬야겠죠. 이 버튼들이 눌릴 때마다 이 mod 변수에 이렇게 값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검색 버튼이 눌려서 이 변수에 들어간
search 버튼 객체에 onClick 메소드가 실행되면 머드에 어떤 값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if 문으로 그에 해당하는 동작이 행해지는 거죠. 실제 코드들은 보통 이것보다 훨씬 길 거예요. 각각의 수정사항이 생기거나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거나 하면 이 search 버튼에 onClick 메소드를 그때그때 다시 수정해줘야겠죠. 이런 설계는 우아하지 않아요. 소프트웨어가 커지고 복잡해질수록 코드를 분석하고 관리하기 어려워질 거고 클래스마다 역할 지정을 뚜렷이 해서 모듈화된 소프트웨어를 구축해 나가는 객체 지향의 철학에도 어긋나죠. 전략 패턴은 모드마다의 동작 하나하나를 모듈로 따로 분리해서 이 버튼들을 누를 때마다 이 검색 버튼을 누를 때 실행될 검색 모듈을 갈아 끼워주는 방식으로 코드를 짜는 거예요. 전략 패턴으로 다시 한번 코드를 살펴볼게요. 이 onClick 메소드 내의 코드들 다 없애고 여기 search strategy라는 이름으로 만든 이 객체의 search 메소드만 실행하도록 했어요. 이 search strategy는 클래스가 아닌 인터페이스예요. 아직 객체 지향 개념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인터페이스는 자격증과도 같아요. 자격증이 혼자 움직여서 일을 하지 못하지만 누가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면 바리스타 일을, 스쿠버 자격증을 따면 스쿠버 다이빙을, 의사 자격증을 따면 의사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하죠. 인터페이스는 그 자체로 객체를 만들 수는 없지만 특정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한 클래스는 해당 인터페이스에서 지정한 메소드를 필수적으로 선언해서 장착해야 해요. 바리스타가 커피를 어떻게 내리는가는 자유인 것처럼 그 메소드의 내용은 짜기 나름이지만요. search strategy 타입으로 변수를 지정한다는 건 그 값으로 이 자격증을 가진 클래스의 객체가 이 변수에 대입되는 거예요. 이 자격증은 search라는 메소드를 갖기 때문에 search strategy를 임플리먼트한 이 클래스들은 모두 search 메소드를 갖는 거죠. 각 모드마다 실행된 코드들을 바로 이 클래스들에 각각 작성하도록 할게요. search 버튼 클래스의 search strategy는 생성식 이처럼 전체 검색으로 초기화되어 있지만 이 세터를 이용해서 언제든 search strategy 인터페이스를 입은 다른 검색 전략으로 갈아 끼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버튼들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처럼 search 버튼 객체의 검색 전략을 각각의 것으로 갈아 끼워 넣는 거예요. 이제 이미지 검색의 방식이 변경되면 이 클래스를 찾아 내용을 수정하면 되고 영상 검색 등 새 검색 방식이 추가되면 search strategy를 임플리먼트한 새 클래스를 만들어서 여기다 연결해주면 되겠죠? 이처럼 옵션들마다의 행동들을 모듈화해서 독립적이고 상호 교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strategy, 전략 패턴이에요. 여기다 연결해주면 되겠죠? 이처럼 옵션들마다의 행동들을 모듈화해서 독립적이고 상호 교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strategy, 전략 패턴이에요. 스탯 패턴의 설계 구조는 스트레라지와 얼핏 비슷해요. 인터넷에서 검색하셔서 코드를 살펴보시면 이게 전략 패턴이랑 뭐가 다르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를 대략적으로 설명하자면 전략 패턴은 어떤 동일한 틀 안에 있는 특정 작업의 방식, 모드를 바꿔줄 때, 그리고 스테이트 패턴은 TV가 꺼져 있을 때 누르면 켜지고 켜진 상태에서 다시 누르면 꺼지는 버튼처럼 특정 상태마다 다르게 할 일, 나아가서 그 상태들 자체를 그 상태마다 실행 시 할 일과 함께 하나하나 모듈화해서 지정해둘 때 쓰이는 거죠. 앱 화면에 다크 모드 여부를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치를 프로그래밍한 예제예요. 이 머드 스위치 클래스를 살펴볼게요. 스트레지 패턴에 설치 버튼과 유사하죠? 여기에 설치 스트레지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머드 스테이트가 있고 온 클릭은 여기서 온 스위치로 바뀌었어요. 모드의 상태를 나타내는 머드 스테이트 인터페이스는 이를 토글, 즉 온, 오프로 바꿔주는 역할의 토글 메소드를 갖고 있죠. 이를 임플리먼트한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 클래스들은 스트레지 패턴의 모드 클래스들처럼 스위치를 눌렀을 때의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이 모드를 상태로 가지고 있는 스위치에 모드를 각각 반대 상태로 바꿔 넣어줘요. 즉 라이트 모드에서 스위치를 가동하면 다크 모드로, 다크 모드에서는 라이트 모드로 상태가 전환되는 거죠. 스트레지 패턴이 지정된 특정 메소드가 모듈화된 모드에 따라 다르게 실행되도록 하는 거라면 이 스테이트 패턴은 그 메소드가 실행될 때 모두도 전환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아요. 그 모두의 전환이 예제처럼 여기서 진행될지 혹은 이 부분에서 이 부분으로 진행될지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판단하셔서 선택하시면 돼요. 커맨드 패턴도 어떤 예제들을 보면 strategy 패턴과 매우 유사해요. 근본적인 모드에서 strategy 패턴이 지정된 특정 메소드가 모듈화된 모드에 따라 다르게 실행되도록 하는 거라면 이 state 패턴은
그 메소드가 실행될 때 모두도 전환되도록 하는 것이 라고 이해하셔도 좋아요. 그 모두의 전환이 예제처럼 여기서 진행될지 혹은 이 부분에서 이 부분으로 진행될지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판단하셔서 선택하시면 돼요. 커맨드 패턴도 어떤 예제들을 보면 슈레지 패턴과 매우 유사해요. 근본적인 차이는 전략 패턴은 같은 일을 하되 그 알고리즘이나 방식이 갈아 끼워지는 거라면 커맨드 패턴은 그 하는 일 자체가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문제 없을 거예요. 때문에 커맨드 패턴이 사용되는 모습은 보다 다양해요. 전략 패턴의 예제처럼 모두 변경에 따라 명령을 갈아 끼워 넣는 식으로 작성하기도 하고, 위키피디아의 커맨드 패턴 항목에 나온 예제처럼 스위치를 올릴 때와 내릴 때 각각 다른 명령을 심어주는 식으로 짤 수도 있고, 지금 보여드릴 예제처럼 여러 명령들을 목록으로 실어보내서 차례로 실행시킬 수도 있죠. 로봇 샬리를 미리 순서대로 입력한 뒤 출발 버튼을 누르면 이를 차례차례 수행하는 학습용 장난감을 프로그래밍 해보기로 해요. 일단 로봇이라는 클래스를 살펴볼게요. 메소드로 로봇이 할 수 있는 일들, 주어진 칸 숫자만큼 전진하기, 주어진 좌우 방향대로 회전하기, 그리고 앞에 물건을 집어 올리기가 있어요. 이제 이 로봇에게 주어질 명령들을 살펴보죠. 많은 예제들에서 인터페이스는 사용하지만 우리 예제에서는 abstract class, 즉 추상 클래스를 사용해볼게요. 상속의 개념은 아시죠? 부모 클래스는 메소드라는 가업뿐 아니라 멤버 변수라는 유산도 물려주죠. 인터페이스보다 제한되는 점이라면 한 사람이 자격증을 몇 개든 딸 수 있지만 상속해줄 부모님은 여럿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abstract, 추상 클래스는 지병이 있어서 밖에 나다니지 못하고 집콕해 있는 부모예요. 스스로는 객체를 생성해서 활동하지 못하지만 대신 상속을 받은 자식 클래스들이 물려받은 유산과 가업을 그대로 또는 자기 방식대로 수정해서 그리고 자기만의 재산과 직업을 추구해서 활동을 하는 거죠. 이 커맨드라는 추상 클래스는 로봇이라는 유산이 있고, 가업으로는 이 로봇의 값을 지정하는 set 로봇, 그리고 명령을 실행한다는 의미의 execute가 있어요. execute는 추상 메소드라 인터페이스의 메소드처럼 부모 클래스가 아닌 자식 클래스에서 구현되죠. 부모가 시키기만 했지 가르쳐주진 않은 거예요. 이 커맨드로부터 상속을 받은 새 자식 클래스들을 살펴볼까요? move forward 커맨드는 칸수를 의미하는 정수값 스페이스를 임자로 받아서 생성이 돼요. execute를 하면 로봇으로 하여금 스페이스 값만큼 전진을 하도록 하죠. turn 커맨드 클래스는 방향값과 함께 생성돼서 로봇에게 해당 방향대로 전환을 일시키고, picker 커맨드는 필요로 하는 변수 없이 로봇이 이 앞에 물건을 집어 올리도록 하죠. 이 세 클래스들을 사용해서 로봇에게 내릴 명령을 객체로 저장할 수 있겠죠. 이것들을 총괄할 로봇킷이란 클래스예요. 기본 변수 값으로 로봇의 객체를 갖고 커맨드를 상속한 클래스의 객체들을 담을 array 리스트인 commands를 뒀어요. 거기에 명령을 추구하는 add 메소드가 있고, 명령들을 다 집어넣은 다음 스타트를 실행하면 차례로 그 명령들의 키트의 로봇을 할당하고 각각 execute를 실행하게 되죠. 자, 이렇게 명령들을 키트에 추가하고 나서 스타트 메소드를 실행하면 이처럼 리스트에 들어간 명령들이 순서대로 실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커맨드 패턴을 잘 응용하면 각종 생산성 툴처럼 여러 작업들을 수행한 뒤 뒤로 가기나 앞으로 가기를 구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와 다른 콘센트나 리스트에 들어간 명령들이 순서대로 실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커맨드 패턴을 잘 응용하면 각종 생산성 툴처럼 판단하셔서 선택하시면 돼요. 커맨드 패턴도 어떤 예제들을 보면 슈레지 패턴과 매우 유사해요. 근본적인 차이는 전략 패턴은 같은 일을 하되 그 알고리즘이나 방식이 갈아 끼워지는 거라면 커맨드 패턴은 그 하는 일 자체가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문제 없을 거예요. 때문에 커맨드 패턴이 사용되는 모습은 보다 다양해요. 전략 패턴의 예제처럼 모두 변경에 따라 명령을 갈아 끼워 넣는 식으로 작성하기도 하고, 위키피디아의 커맨드 여러 작업들을 수행한 뒤 뒤로 가기나 앞으로 가기를 구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와 다른 콘센트나 전압을 쓰는 외국에 가면 이런 어댑터를 가져와서 사용하죠. 어댑터란 것, 형식이 다른 둘 사이에 연결돼서 이런 어댑터를 가져와서 사용하죠. 어댑터란 것, 형식이 다른 둘 사이에 연결돼서 이 둘이 호환될 수 있도록 해준 도구예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어댑터는 보통 인터페이스가 서로 다른 객체들이 같은 형식 아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요. 인터페이스는 자격증 같은 거라고 했죠. 양식 자격증을 가진 요리사는 요리를 하고 파티시에 자격증을 가진 파티시에는 제과를 한다고 쳐요. 요리사들이 일하는 큰 식당에서 디저트 메뉴를 제공하기 위해 파티시에를 고용했어요. 매니저는 바쁜 와중에 누구한테는 요리해라, 누구한테는 제거해라 구분해서 말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파티시에게 어댑터를 달아주는 거예요. 파티시님은 앞으로 제가 요리해주세요 하면은 제과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고 말이죠. 이제 매니저는 누구에게든 요리를 시키면 되는 거죠. 어떤 걸 하게 될지 감이 잡히시나요? 스토리지 패턴에 검색 버튼 예시를 다시 볼게요. 사이트가 다른 서비스와 연결되면서 동영상을 검색하는 옵션도 가져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 검색 방식은 다른 회사에서 짠 거라서 우리가 쓰던 것과는 인터페이스가 다릅니다. 인터페이스 이름뿐 아니라 메소드명도 다르고 메소드의 형식도 달라서 글로벌로 검색할지 여부를 물리언으로 넣어줘야 해요. 때문에 이 서치 버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검색 방식으로 끼워 넣어지는 건 불가능한 형태죠. 그렇다고 이 Find 알고리즘 인터페이스에 맞춰서 서치 버튼 클래스를 수정하거나 새로 만드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은 아닐 거예요. 바로 이때 어댑터가 등장하는 거예요. Find 알고리즘 인터페이스에 어댑터를 끼워서 서치 스트레이지들과 함께 사용될 수 있도록 해보죠. Search Find 어댑터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요. 이걸 적용할 거니까 Search 스트래터지로서 작동하겠죠. 멤버 변수로 Find 알고리즘의 객체가 생성자를 통해 넣어지게 돼요. 그리고 Search 메소드를 실행하면 이 Find 알고리즘의 객체에 Find를 실행하면서 항상 글로벌로 검색하도록 값도 넣어줘요. 내가 Search라고 말하면 너는 Find True로 알아들으면 돼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Set Mode Movie에서 사용된 모습을 볼까요? 이처럼 어댑터 안에 Find 알고리즘의 객체를 넣어서 Search Strategy 형태로 끼워주도록 하는 걸 볼 수 있죠. 실행해보면 이처럼 좋아, 자연스러웠어 하고 문제없이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커맨드 패턴의 로봇 예제도 적용해볼까요? 같은 로봇인데 다른 로봇킷을 사용하는 한 사용자가 로봇이 뒤로 돌아서 이동하게 하는 명령을 자동화 명령으로 만들어 공유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명령은 형식이 다르죠. 커맨드란 추상 클래스에서 상속받은 게 아니라 order라는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클래스고 로봇을 내부 변수로 가는 게 아니라 run이라는 명령어에 임자로 넣어줘요. 때문에 이 상태로는 우리의 로봇 키트에서는 이 명령 셋이 호환되지 않아요. 뭘 해야 할지 알겠죠? 어댑터를 만듭시다. 멤버 변수 order 객체를 생성자로 받아와요. 그리고 이 execute 명령을 받으면 order 객체에 null에 상속받은 내부 변수인 로봇을 넣어 실행하도록 하는 거죠. 내가 execute 하면 갖고 있는 로봇 가지고 run 하면 돼 하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어댑터에 끼워서 명령 리스트에 넣어주면 보시다시피 기똥차게 작동을 하죠. 알겠나요? 이번 편의 마지막 패턴으로 proxy 대리인 패턴을 알아볼게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의 대표는 만나기 어렵죠. 스케줄을 조율하거나 메시지를 남기거나 하는 등 어지간한 일은 비서, 대리인을 통해 처리가 됩니다. 회사 대표가 몸소 등장해야 하는 일은 그만큼 중요도가 있고 권한이 필요한 일이겠죠. 프로그래밍에서 사용되는 클래스들 중에서도 인터넷에서 받아와야 해서 시간이 걸리거나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객체로 여러 생성하니까 부담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 클래스에 프록시, 대리인 역할을 하는 클래스를 따로 두어서 가벼운 일은 그 비서가 처리하고 대표와 직접 나와야 할 수 있는 무거운 작업을 할 때 비로소 실제 클래스
를 생성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예제로 들어가 볼게요. 유튜브의 썸네일을 보면 마우스를 그 위로 가져가면 해당 영상의 프리뷰가 실행이 되죠. 비슷한 형식으로 영상들의 썸네일이 뜨되 기본적으로는 제목이 나타나고 마우스 오버시 유튜브처럼 프리뷰가 재생되는 사이트를 만들려고 해요. 제목을 화면에 나타내는 건 가벼운 작업이지만 프리뷰를 보여주려면 영상 데이터를 받아와야 하죠. 썸네일을 담당하는 객체는 제목과 프리뷰를 두 메소드를 통해 각각 보여주도록 하되, 썸네일이 처음 화면에 나타날 때는 일단 제목만 보여줄 수 있는 프록시로 생성되게 하고, 프리뷰를 보여주는 무거운 작업은 실제 클래스가 담당하도록 해서 프록시 객체로 생성된 썸네일에 커서를 올릴 때 실제 클래스가 호출돼서 프리뷰를 보여주게 할 거예요. 일단 썸네일은 인터페이스를 둡니다. 그리고 제목을 보여주는 메소드와 프리뷰를 생성하는 메소드를 모두 둬요. 실제 클래스인 리얼 썸네일 클래스와 대리인 클래스인 프록시 썸네일 클래스 모두 이 인터페이스를 적용합니다. 리얼 썸네일 클래스는 생성 과정에서 영상을 받아오는 시간이 걸리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실제 영상 데이터를 받아와 갖고 있기 때문에 제목을 보여주는 쇼 타이틀뿐만 아니라 프리뷰를 재생하는 쇼 프리뷰 메소드도 실제로 실행할 수가 있죠. 프록시 썸네일은 영상을 받아오지 않기 때문에 생성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도 않고 객체도 가벼워요. 그리고 같은 인터페이스를 적용했기 때문에 쇼 프리뷰 메소드도 갖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걸 직접 실행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멤버 변수 리얼 썸네일이 보이시죠? 프록시 썸네일이 생성될 때에는 일단 값이 지정되지 않고 널인 상태예요. 쇼 타이틀 같은 가벼운 작업은 프록시가 스스로 합니다. 그런데 영상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쇼 프리뷰는 프록시의 능력을 벗어난 일이죠. 그때 실제 썸네일인 리얼 썸네일 객체를 생성해서 그 실제 썸네일 객체를 통해 실행을 하는 겁니다. 대표님 불러오는 거죠. 사용되는 부분의 코드를 볼까요? 이렇게 프록시로 생성하고 어레이 리스트에 넣어서 화면을 나타내보면 하나하나 제목이 표시되고, 마우스를 썸네일에 올릴 때에야 실제 객체 생성 시 출력되는 문자열들이 이처럼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한번 리얼 썸네일로 생성한 썸네일은 다시 영상을 받아보지 않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이처럼 필요할 때에만 실제 객체를 생성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한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지죠. 프록시 패턴은 다른 여러 방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예제들을 찾아보시면 더 다양한 활용 예를 살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처럼 6가지의 디자인 패턴들을 알아봤어요. 다른 패턴들 중에 특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댓글로 제안 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패턴들과 함께 찾아뵐게요. 수고하세요. 여섯 가지 패턴들을 다뤘던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이 7가지 패턴들을 다뤄볼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이 7가지 볼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퍼스트 패턴은 객체 지향 언어를 사용하는 프로그래밍을 코딩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사용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 클래스의 객체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수행할 수 있는 작업들이 있죠. 내가 있는 곳에 주소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지오로케이션 객체로 현 위치의 좌표를 얻고, 인터넷 커넥션 객체로 인터넷에 연결해서 위치 정보를 제이슨 형태의 문자열로 받아온 다음 인터넷 연결을 종료해주고, 받아온 문자열은 제이슨 클래스로 데이터형 객체로 바꿔서 이걸 인자로 주소를 담을
맵 객체를 생성하고 도류명 또는 집원 주소를 출력한다고 가정하죠. 이런 작업이 여러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퍼스트 패턴을 알려주지 않아도 이것들을 하나의 메소드로 만들고 그걸 돌리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는 이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고 이 메소드를 실행하면 위의 작업들이 이 코드 한 줄로 실행되도록 할 수 있겠죠. 작업을 할 때마다 이 클래스들 하나하나에 접근해서 일일이 객체를 만들고 또 그것들을 하나하나 연결하고 하는 건 정말 비효율적이니까요. 이 클래스의 생성자나 내부의 이 변수들에 값이 들어가는 방식은 정해져 있는 게 없으니까 필요에 따라 맞게 프로그래밍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 작업을 실행하는 사용자 측에서 이런 복잡한 연결 과정을 알 필요가 없도록 이 구션부는 프랑스어로 외벽을 뜻하는 퍼사 뒤에 숨겨두고 이 작업을 실행할 때는 이 외벽에 달린 스위치만 누르면 되도록 코드를 짜는 거예요. 굳이 패턴으로 따로 불러야 하나 싶죠? 그럼 다음 패턴으로 넘어갈게요.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란 어떤 같은 형식을 지닌 특징을 짜는 거예요. 굳이 패턴으로 따로 실행하고 이 구현 그럼 다음 항상 정해적이니까 그래서 이 코드 들어 써서 출력한다고 하나 알려주지 않아도 이것들을 여러 곳에서 이루어져 생성하고 도스로 문자열로 받을 필요 없고 내가 있을 거예요. 여러 클래스가 건드는 이 객체를 생성하고 하나의 중요한 이 구현 이외 그럼 다음 패턴으로 넘어갈게요.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란 어떤 같은 형식을 지닌 특정 작업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란 어떤 같은 형식을 지닌 특정 작업들의 세부 방식을 다양화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패턴이에요. 대대로 전통 약과를 만드는 가문이 있어요. 약과를 만드는 데는 반죽을 만드는 과정, 반죽을 기름에 튀겨내는 과정, 그리고 시럽을 바르는 집청 과정이 있죠. 이 세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약과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지난 화에 다뤘던 전략 패턴에서는 이 방식들을 각각 갈아 끼워 넣을 수 있는 모듈화된 형식으로 따로 만들었죠. 템플릿 메소드 패턴은 이와는 달리 다양화된 방식을 각각 자식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하는 방식으로 구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객체 지향의 단순한 상속일 뿐인데 왜 패턴으로 따로 구분한 거지 의아하실 수 있어요. 템플릿 메소드에서 상속은 일정 형식이 있어요. 부모 클래스에서 전망 과정을 수행하는 메인 메소드가 있고 그 과정 가운데 세부 메소드가 있어요. 메인 메소드를 호출하면 실행 중에 이 세부 메소드들이 호출되는 형태죠. 자식 과정에서는 그 세부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하는 거예요. 약과 가문의 부모님이 약과를 만드는 과정을 반죽, 튀기기, 그리고 집청으로 정해놨어요. 이 전체 과정은 자식들이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달라지면 약과가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하지만 이 세부 과정 하나하나는 자식들이 자기만의 스타일로 개발해서 다양한 약과들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감이 오시죠? 코드를 살펴볼게요. 앱에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에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 지도를 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탭으로 구분된 기능을 두려고 해요. 각각 탭을 누르면 해당 서버에 접속해서 받아온 지도로 화면을 보여주고 지도에서 현재 위치로 이동하는 거예요. 어떤 지도를 쓰든 이 세 과정은 이 순서대로 모두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거죠.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 지도는 서로 완전히 다른 API이기 때문에 이 기능들을 구현하는 코드도 상이해요. 이 두 탭의 기능을 맵뷰 추상 클래스에서 상속받은 네이버 맵뷰와 카카오 맵뷰 클래스로 각각 만들어 볼게요. 추상 클래스와 추상 메소드에 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다뤘었죠. 맵뷰에서 이 셋을 직접 구현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메소드들은 추상으로 선언만 해두고 이 셋을 차례차례 실행할 init map 메소드만 이처럼 구체적인 구현을 해놓을 거예요. 이 메소드는 자식들이 건들면 안 되는 거죠. 맵뷰에서 상속한 이 클래스들에서 이 세부 메소드들을 각각 구체화해서 각각 네이버와 카카오의 방식대로 기능들을 구현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된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해서 이렇게 메인 메소드를 실행해주면 되는 거죠. 템플릿 메소드 패턴은 이처럼 어떤 일을 수행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전반적 과정에 공통된 절차가 있을 때 코드를 효율적으로 짜기 위해 만들어진 패턴이에요.
특정 클래스의 객체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여러 가지 두고 각 객체마다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골라시키거나 기능들을 필요에 따라 장착할 수 있도록 할 때 데코레이션 패턴이 사용돼요. 종스코어 슈팅 게임들을 보면 전투기가 아이템을 먹거나 레벨업을 할 때마다 공격 시 발사해야 되는 무기들이 추가되는 걸 흔히 볼 수 있죠. 전투기, 파이터 인터페이스를 살펴봅시다. 공격 버튼을 누르면 실행되는 어택 메소드가 있죠. 이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X-윙 전투기는 어택을 호출하면 기본적으로 탄환을 발사해요. 이 전투기가 아이템을 먹을 때마다 공격할 때 발사되는 것들이 추가되도록 할 거예요. 먼저 추상 클래스로 파이터 데코레이터를 만듭니다. 변수로 파이터 객체가 들어있고 이를 생성자로 받아서 지정해줘요. 어택 메소드를 호출받으면 스스로 뭘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이 변수로 받은 파이터 객체에 어택 메소드를 실행합니다. 이 추상 클래스들로부터 상속받은 이 새 클래스들을 만들게요. 오버라이드된 메소드에서 슈퍼 메소드를 실행한다는 건 상속해준 부모가 해당 메소드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실행한다는 의미인 거 알고 계시죠? 이 어택 메소드를 실행할 경우 일단 부모가 어택하는 방식 그대로 공격을 하고 그 후에 자식이 나름의 공격을 실행하는 거죠. 자, 아직은 이것들이 어떻게 사용될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일단 그냥 X-윙 객체를 만들어서 실행을 해봅시다. 여기 지정한 대로 그냥 탄환이 한번 발사되죠? 여기에 레이저 공격을 추가해 볼게요. 레이저 데코레이터 객체를 생성자의 X-윙을 넣어서 생성을 하고 실행을 해봅니다. 탄환이 발사된 뒤 레이저도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이 객체의 파이터 변수로 X-윙이 장착이 돼서 먼저 X-윙에 어택이 한번 실행되고 그 뒤에 레이저 데코레이터에 자체 공격이 나가는 거예요. 나머지 두 공격도 추가해볼까요? 이 객체를 미슬 데코레이터로 감싸고 또 이걸 플라즈마 데코레이터로 감싸서 3단 아머를 장착한 전투기를 만들어 볼게요. 공격 버튼을 누르면 탄환과 레이저, 미사일, 플라즈마가 이처럼 차례차례 발사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토니가 아이언맨 슈트를 입고 헐크버스터에 들어가는 것처럼 객체가 생성자 변수로 다른 객체 안에 들어감으로써 그 실행하는 메소드의 행동이 추가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데코레이터 패턴이에요. 감기에 걸려서 약국에 갔어요. 좀 되는 거죠. 템플릿 메소드 패턴은 이처럼 제가 있을 때 코드를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전반적 과정에 객체마다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골라시키거나 기능들을 필요에 따라 장착할 수 있도록 할 때 데코레이션 패턴이 사용돼요. 종스코어 슈팅 게임들을 보면 이 수련 그대로 시작하게 나머지 도로 감싸 예연매 들어감으로써요. 감기에 걸려서 약국에 갔어요. 감기약을 사러 왔다고 하니까 약사가 약 10몇 가지를 집어와서 계산대에 늘어놓더니 이건 무슨 제약에 뭐고요? 이건 어디에 뭐고요? 하나하나 집어들고 설명하고 있어요. 고객은 짜증나겠죠? 아니 그런 자세한 건 모르겠고요. 그냥 열나고 기침나는데 드는 약으로 주세요. 팩토리 메소드 패턴은 다른 패턴들에 비해 코드 자체는 이해하기 수월할 거예요. UI 요소, 컴포넌트란 추상 클래스를 상속하는 버튼, 스위치, 드롭다운 클래스들이 있어요. 이 콘솔 클래스에서 이 세 변수들의 이 클래스들 중 하나씩 선택해서 값을 넣을 거예요. 단순하게 하려면 이처럼 new 생성자를 사용해서 해당 클래스들을 여기서 직접 불러내서 객체를 생성하고 값을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에 팩토리 패턴을 적용하면 이처럼 어떤 다른 클래스, 팩토리 안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적절한 것을 생성해서 반환값으로 나오는 객체를 값으로 넣어주게 돼요. 실전 코딩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아니 다른 패턴들은 써서 뭐가 편해진지 알겠는데 이건 굳이 왜 이렇게 하는 거지? 팩토리 패턴은 크게 두 가지 효용을 가져요. 이 객체들을 생성하는 코드는 여러 곳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이 생성자가 변경되고 나면 이 코드들 하나하나를 찾아서 새 생성자 형식에 맞게 코드들을 변경해줘야겠죠. 객체를 생성하는 코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객체의 생성자를 변경하거나 사용되는 객체 자체를 변경하는 데 있어 부담이 커질 거예요. 이 역할을 팩토리 클래스가 대신하도록 하면 이제 이 메소드 내부만 병력시키면 되겠죠. 다른 하나는 조건에 따라 객체를 생성해 가져온 일을 이 팩토리 클래스에 위임해버림으로써 이 부분을 짜는 개발자들로 하여금 이 클래스들에 대해 알 필요가 없도록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직접 만들어서 프로그래밍 하는 경우는 드물죠. 안드로이드나 스트링 등 이미 현존하는 프레임워크 위에서
기존에 만들어진 라이브러리, 클래스들을 활용해요. 특정 종류의 기능들에 사용될 수 있는 클래스들의 종류가 많고 복잡할 때 이를 사용하는 개발자 측에서는 이들을 다 알 필요 없이 약국에서 약사에게 증상을 얘기해 줄 때처럼 클릭할 거, 온오프 토글할 거, 펼쳐서 고를 거 이렇게 사용할 객체의 조건들만 인자로 넘겨주면 이에 적절한 클래스를 찾아 객체로 생성해 넘겨주는 일은 팩토리가 알아서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클래스를 골라주는 것뿐이 아니에요. 아까의 데코레이터 패턴에 팩토리 패턴을 적용해 볼게요. 이런 코드들을 내가 쓰는 거에 어렵지 않지만 전투기 객체를 생성할 다른 개발자들에게 넘겨줄 때는 보다 간단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죠. 전투기 공장을 만들어 봅시다. 이 getFighter 메소드에는 레이저와 미사일, 플라즈마를 장착할지 여부를 각각 불리한 인자로 넣어줘요. 일단 기본적으로 X유인 객체를 하나 만들고 레이저 업순이 true일 경우 이를 레이저 데코레이터로 감싸고 나머지 둘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한 다음 최종 결과물을 발현하도록 하면 이제 사용자 측에서는 이런 데코레이터 패턴을 이해할 필요 없이 이 메소드의 새 인자들에 어떻게 값을 주느냐에 따라 필요한 데코레이터로만 덧입혀진 결과물들을 받을 수 있겠죠. 이 간단한 팩토리 클래스로 필요에 따라 8가지 조합의 결과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똥차죠? 추상 팩토리 메소드 감기에 걸려서 약국에 돈이 고객은 팩토리 메소드 패턴은 다른 패턴들에 비해 코드 자체는 이해하기 수월한데 설명하고 있어요. 유학다운 클래스들이 넣을 것 물론 어떤 답수로 나와요. 패턴은 그냥 이 세 코드들의 변경 클래스가 따라 하여금 너무 드물죠. 라이브러리, 클래스, 안드로이드나 스트링가 없도록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직접 만들어서 프로그래밍 하는 경우는 드물죠. 안드로이드나 스트링 등 이미 현존하는 프레임워크 위에서 기존에 만들어진 라이브러리, 복잡할 때 상을 얘기할 객체는 데코레이터 패턴, 투기 객체의 투기 공장 만들을 각각 경우 으로 발현한 인자들의 활동차죠. 클래스로 가 입혀 추상 팩 팩토리 메소드 패턴은 이 팩토리 메소드 패턴에 한 단계 더 추상화가 입혀진 패턴이 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정 객체들을 찍어낼 공장, 팩토리도 여러 종류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아까 이 버튼, 스위치, 드랍다운 요소들이 테마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다고 쳐보죠. 받아올 때마다 그때그때 테마를 정해도 좋지만 서로 다른 테마들을 같은 화면에 쓰진 않잖아요. 이럴 때는 이처럼 테마마다 공장을 만드는 게 낫겠죠. 기본 팩토리를 추상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로 하나 만들고 이를 상속한 테마마다의 팩토리를 둬서 처음부터 어떤 팩토리를 세우냐에 따라 찍혀 나오는 요소들의 테마가 달라지도록 할 수 있겠죠. 거래처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새로 제품을 출시하거나 약관 거래처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새로 제품을 출시하거나 약관을 변경하거나 할 때 거래처들의 하나하나 연락을 돌리겠죠. 회사 규모가 작을 때는 대표가 일일이 하겠지만 성장하면 이를 담당하는 부서나 외주 업체를 둬야 할 거예요. 어떤 클래스의 객체에서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연결된 다른 클래스에 알려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앱 화면이 있다고 가정해요. 이걸 눌러서 리스트 또는 갤러리 모드를 토글하면 리스트 뷰와 갤러리 뷰 중 하나는 보이고 하나는 감추고 데이터를 받아오는 객체에는 새 모드에 맞게 다운로드 명령을 다시 내려줘야겠죠. 이를 패턴 없이 코드로 짜보면 머드 변경 담당하는 머드 스위치라는 클래스에 그의 영향을 받은 이 세 클래스들 리스트 뷰와 갤러리 뷰, 데이터 다운로드를 모두 객체를 생성해서 변수로 등록해요. 하나하나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처럼 모드를 다른 것으로 바꿀 때마다 이것들의 하나하나
모드 변경에 따르는 함수로 호출하는 코드를 일일이 작성해줘야 하는 거예요. 만약 앱에 기능과 요소들이 추가되면서 모드에 영향을 받는 클래스들이 늘어난다면 그 코드들을 계속해서 이 모드 스위치 클래스에 하나하나 다 추가를 해줘야겠죠. 중간에 이것들이 동적으로 추가되거나 제거되는 기능도 이런 형태로는 작성하기가 꽤나 번거로울 거예요. 미디에이터 패턴은 이처럼 특정 이벤트에 반응해서 관련된 다른 클래스들에 알려주는 일을 미디에이터, 중지자 역할을 하는 클래스에 전담시키는 거예요. 거래처에 전화를 돌린 외주 는 이처럼 특정 이벤트에 반응해서 관련된 다른 클래스들의 알려주는 일을 미디에이터, 중지자 역할을 하는 클래스에 전담시키는 거예요. 거래처에 전화를 돌린 외주 는 이처럼 특정 이벤트에 반응해서 관련된 다른 클래스들에 알려주는 일을 미디에이터, 중지자 역할을 하는 클래스에 전담시키는 거예요. 거래처에 전화를 돌린 외주업체를 따로 두는 거죠. 미디에이터 패턴으로 다시 짠 코드예요. 이 코드들이 공통적으로 모드에 반응하는 머드 리스너 인터페이스를 장착하도록 해요. 셋 모두 머드 리스너 타입으로 인식될 수 있겠죠. 이제 연락 담당인 머드 미디에이터 클래스를 만들어요. 거래처들을 등록해둘 리스트를 만들고 거기에 이 타입의 객체들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언체인지 메소드가 호출되면 리스트에 등록된 거래처들에 하나하나 전화를 하는 거예요. 머드 스위치 클래스, 즉 회사는 이제 거래처 연락처들을 자기가 직접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이를 전담하는 부서나 외주 회사를 따로 둬요. set mediator 메소드로 중재자를 고용하는 거죠. 이제 모드에 변화를 줄 때마다 중재 담당에게 연락을 지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체를 실행하는 코드에서 살펴보면 모드를 담당하는 회사, 중재 외주업체를 생성하고 이 회사가 중재업체를 외주로 고용하도록 해서 중재업체의 거래처들을 등록해두면 회사에 특정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자동으로 이 거래처들에 연락이 가는 거죠. 이제 새 거래처가 생기면 여기에 추가만 해주면 되고 이 중재업체가 담당하는 거래처들에 똑같이 연락을 취할 다른 회사도 생길 수 있겠죠. 중재자 역할을 하는 외주업체를 중심으로 end-to-end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클래스들의 관계가 특정 이벤트들을 중심으로 복잡하게 엉킬 설계해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죠. 알겠나요? 컴포짓 패턴을 쉽게 이해하려면 컴퓨터에 폴더 시스템을 떠올리시면 돼요. 폴더 안에는 파일들도 들어갈 수 있지만 또 다른 폴더들도 들어갈 수 있고 해당 폴더도 다른 폴더 안에 포함될 수 있겠죠. 폴더와 파일은 엄연히 다른 종류지만 둘 다 이름 바꾸기, 용량 구하기, 삭제하기 등의 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이처럼 포함하는 것들과 포함되는 것들이 같은 방식으로 다뤄줄 수 있도록 할 때 컴포짓 패턴이 사용돼요. 개념만 이해하면 코드는 어렵지 않아요. 폴더와 파일을 줄 수 있고요. 둘 다 포함하는 것들과 포함되는 것들이 같은 방식으로 다뤄줄 수 있도록 할 때 컴포짓 패턴이 사용돼요. 개념만 이해하면 여기는 이미 변수로 갖고 명령을 받을 때도 자신만 삭제하면 될 거예요. 폴더 클래스는 약간 더 복잡하겠죠. 일단 자체적인 용량은 차지하지 않으니까 이름만 생성자로 지정하면 될 테고 내부 요소로 파일 또는 또 다른 폴더를 받을 수 있으니까 둘을 다 포함하는 파일 시스템이란 타입의 객체들을 담는 리스트를 만들어 둘게요. 용량 반환 메소드를 호출받으면 그 리스트 안에 있는 요소들의 용량 총합을 구해서 결과물로 반환하겠죠. 리스트 안에 폴더가 있으면 또 그 안을 뒤질 거고 파일이 나오면 그 파일의 용량을 더해 나가겠죠. 삭제 메소드도 자신만 지우는 게 아니라 폴더 안에 있는 다른 폴더나 파일들까지 삭제를 해줘야 메모리를 다 비울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파일과 폴더를 구현했으니 이걸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볼까요? 학교 폴더를 만들고 1학년, 2학년 폴더들도 만들어서 학교 폴더에 넣어줘요. 입학 사진 파일은 1학년 폴더에 넣으면 되겠죠? 2학년 때부터 진지하게 공부를 시작했는지 1학기, 2학기 폴더가 2학년 폴더에 들어갔네요. 1학기 강의 기획서를 1학기 폴더에 넣어주고 2학기에는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어서 드래프트와 결과물 파일들을 각각 넣어줬어요. 이제 학교 폴더에 용량을 구해볼까요? 자료 구조에서 배웠던 트리를 탐색할 때처럼 내부 가지들을 다 돌면서 용량을 더한 뒤 전체 용량이 반환되는 걸 볼 수 있죠. 폴더를 삭제하는 과정도 똑같이 이루어져요. 이걸 발전시켜서 내부 파일을 검색하거나 하는 등 다양한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겠죠. 이런 간단한 코드들로 이런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똥차지 않나요? 지난 영상부터 총 13가지 객체 지향 패턴들을 알아봤어요. 이 내용들을 쭉 따르고